1. 딜레마에 빠진. 갑자기 찾아온 위기. 개발팀과 영업팀, 기획팀의 합동회의가 열리고 회의실.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2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내세운 채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지금도 우리 제품의 가격이 높아서 세일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제품 가격을 더 올린다면 우리더러 어떻게 팔라는 겁니까? 영업팀을 대표해서 참가한 피터가 마침내 언성을 높였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고객들이 더 좋은 품질과 성능의 제품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개발팀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팀에서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발팀의 폴도 좀처럼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아니 이것은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만큼 개발팀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특히 급한 일로 출장을 떠난 팀장 제이크를 대신해 참가한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양보하라는 폴의 말이 끝나자마자 피터가 분통을 터뜨렸다. 양보를 하라고요. 이 문제가 양보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러면 개발팀에서 직접 세일즈를 해보세요. 폴도 얼굴이 붉어지며 큰 소리로 받아쳤다. 우리더러 세일즈를 하라니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개발팀이지 세일즈팀이 아닙니다. 폴과 피터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주고받기 시작했다. 설계를 잘하면 원가 상승 없이도 제품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개발팀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뭐라고요?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니요. 왜 우리에게 책임을 넘기죠? 세일즈 팀이 유능하면 어떤 제품이라도 잘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무능을 다른 팀에 넘기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폴은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를 참지 못한 듯 거침없이 말했다. 뭐요? 무능이요? 우리더러 무능하다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서 개발팀의 책임을 묻도록 할 테니 두고 봅시다. 말을 마친 피터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신제품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서로가 협력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 부서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다. 잠깐, 두 사람이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진정들 합시다. 어째서 우리는 합동회의를 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런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나요?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보다 발전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옆에서 두 사람의 언쟁을 지켜보던 기획팀의 찰스가 중재에 나섰다. 찰스의 개입으로 폴과 피터는 더 이상 충돌을 벌이지 않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찰스가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각자 돌아가서 회의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며칠 후에 다시 모입시다.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폴은 영업팀에게 무능하다고 말한 것을 후회했다. 사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흥분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감정 섞인 말이 나오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피터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고민하던 폴은 회의 때 있었던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지금은 팀장이 출장 중이므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팀장이 출근하는 날, 폴은 부품 개발 업체와의 회의에 참석하느라 오후에 사무실로 들어왔다. 마침 자리에 앉아 있던 팀장과 폴의 시선이 마주쳤다. 폴은 팀장을 향해 인사를 했지만
상기된 표정의 팀장은 폴의 인사를 받지도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팀장이 폴에게 말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잠깐 회의실로 오겠나? 순간 폴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팀장 제이크는 언성을 높이며 다그치듯이 폴에게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나를 대신해서 합동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예. 미팅이요. 폴은 전혀 예상 밖의 추궁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참석했던 그 미팅 말이야? 도대체 자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부사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진 건지 묻는 거야? 흥분한 표정으로 제이크가 소리치듯 말했다. 부사장님이요. 그제야 폴은 며칠 전 회의에서 영업팀의 피터에게 했던 말이 부사장의 귀에 들어간 것을 알아챘다. 영업팀을 비난했던 폴의 말이 영업팀을 관리하는 부사장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다. 폴의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한 부사장은 제이크가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쏟아낸 것이다. 부사장은 팀장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며 제이크를 질책했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제이크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셈이었다. 결국 제이크는 합동회의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문제로 폴을 보자고 한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폴이 팀장인 자신에게 대하는 행동도 공손하지 못하고, 업무 추진도 팀장인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왔는데, 이런 일까지 터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부사장이 임원 인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임원 승진을 목표로 하는 제이크에게는 부사장의 분노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번 연말 인사에서 자신의 승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것도 자신의 무능이나 잘못이 아니고 팀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결국 불만이 폭발한 제이크는 폴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팀장으로서 자네를 옹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제가 회의에서 영업팀이 무능하다고 말한 것은 저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부사장님을 겨냥해서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쪽에서 먼저 우리 개발팀을 무시하는 바람에. 뭐야? 지금 자네 변명하는 건가? 폴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제이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잖아. 그럼 인정을 해야지 왜 이런저런 이유를 대려고 하지? 더 이상 폴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제이크가 말했다.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지금처럼 말로 하지 않겠네. 앞으로는 내 얼굴을 못 보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게. 알았나?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마친 제이크가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간 후에도 폴은 멍하니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흥분해서 말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팀원에게 이렇게 대하는 제이크의 행동은 폴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2년 전, 폴이 입사 면접을 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이 바로 제이크였다. 그 덕분으로 폴은 외국인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현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또한 입사 후에는 그의 팀으로 발령을 받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근무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팀장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것이다. 그날 이후 폴은 팀장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이 회사에 머무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직은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업계 최고 기업인 현재의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게다가 항상 자신을 걱정하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폴은 이런저런 마음의 부담과 고민을 아는 채 몇 주를 보냈다. 또한 팀장 제이크를 비롯해서 다른 팀원들과도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고, 예민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야망.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도 어려워지고 있었다. 결국 팀장은 독단적으로 설계도의 재검토와 부품의 하자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미팅을 끝냈다. 실무 담당자인 폴은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리로 돌아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하청업체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머리가 지끈거렸다. 미팅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걸려온 전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메일 수신함과 페이스북을 열어 살펴보았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업무 관련 메시지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폴은 정수기로 다가가 냉수 한 컵을 받아들고 휴게실이 있는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다. 최근에는 옥상에 올라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셔도 머릿속은 맑아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현실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폴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파란색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폴의 어깨를 툭 쳤다. 폴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같은 팀 동료인 케빈이었다. 매사에 신중하고 사내 정보통으로 불리는 그는 오후 미팅에서 팀장과 다툼 일보 직전까지 갔던 폴이 염려되어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그는 폴에게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며 충고해 주지만 폴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케빈이 먼저 사무실로 내려간 후에도 폴은 그곳에 혼자 남았다. 요즘 들어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왠지 자꾸 꼬이는 기분이 들었고, 힘겨운 유학 생활 동안 MBA 과정을 공부하면서 꿈꾸었던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불현듯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숫자로 가득했던 골치 아픈 전공 공부.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던 일. 시사 토론 동아리에 가입해 어설픈 주장과 궤변으로 열변을 토하던 동아리 활동. 친한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방학 때 떠났던 아프리카 배낭여행.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이민자 가정을 위해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무료 봉사로 학습 지도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삶과 인생의 목표를 놓고 끝도 없는 토론을 벌이곤 했다. 대학 시절 폴의 꿈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가장 큰 목표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눈을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3학년이 되어서는 매 학기 방학마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팀을 구성하여 매일 같이 학교에 나가 공부에 열중했다. 그런데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MBA 과정을 이수한 후 미국에서 취업한 회사가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하이프릭션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폴이 MBA 과정을 졸업하던 당시에도 이 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 가운데 1위를 달리던 유망한 회사였다. 폴은 회사를 선택할 때 자신의 대학 전공을 살릴 수 있고, MBA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기회가 많으며, 쾌적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지 혜택,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이프릭션을 선택했다. 폴은 한국인으로서 어렵게 입사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꿈과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가 세운 목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몇 년 안에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
그리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언젠가는 한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먼 훗날 자신이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이룬 후 은퇴하게 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학창 시절의 꿈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물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비전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막연한 바람이기도 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미국 회사에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실력을 쌓기 위해 미국인 동료들보다 2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자신이 목표로 정한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회사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함께 막다른 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업무에 대한 성실함만으로는 회사와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이다. 입사할 당시에는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였지만, 최근 들어서 상사는 물론 다른 부서원들과도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았다. 게다가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폴로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마땅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창 시절의 추억에 빠져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바라본 폴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서둘러 사무실로 내려갔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날아온 희망의 메시지.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를 나선 폴은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은 것을 확인한 폴이 레스토랑 출입문을 들어서자 안쪽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유니스가 보였다. 유니스 조. 그녀는 폴의 여자친구로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광고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아이디어 스톰이라는 광고 에이전시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성격은 매우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서 사내의 재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앉아 유니스는 폴의 안색을 주의 깊게 살폈다. 오전에 폴과 통화했을 때 자신에게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알려주었기에 그 결과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사 일에 한창 신이 나 있던 폴이 최근에는 그녀를 만나도 회사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폴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이곳으로 오면서도 그녀 앞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터라, 그녀는 폴의 얼굴에서 별다른 기색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폴의 안색이 잠시 어둡게 변한 것을 보고는 오후 미팅에서 무슨 일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유니스가 테이블 쪽으로 몸을 당겨 앉으며 물었다. 오후 미팅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잠시 망설이던 폴은 팀장과의 불화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 유니스는 폴이 모든 면에 매우 성실하고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성격인 탓에 팀장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팀장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폴이 먼저 생각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지만, 그것으로는 폴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팀장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폴에게 먼저 생각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지만 그것으로는 폴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폴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유니스의 회사 생활로 화제를 돌렸다. 결국 그날의 저녁 식사는 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유니스에 대한 근황을 듣는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폴은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켠 후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이메일은 주로 업무용이나 개인 연락용으로 사용하고, 페이스북은 좀 더 많은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이메일을 열어 수신된 메시지 목록을 훑어보는데, 매일 같이 수십 통 이상 쌓이는 스팸성 메일을 걸러내어 삭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 업무와 관련된 중요 메일을 확인하고 일일이 답장을 보낸다. 메일 확인이 끝나면 곧바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새로 친구 맺기를 요청한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담벼락올에 새로운 글을 올렸으면 댓글을 달아준다. 그날도 늘 하던 것처럼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여 메인 페이지를 열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받지 못하던 쪽지 페이스북에서 친구 간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기능으로 페이스북 기능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다. 수신을 알리는 표시가 보였다. 그래서 재빨리 쪽지를 열어 내용을 보았더니 개인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냈으니 확인해 달라는 짧은 메모가 보였다. 폴은 곧바로 이메일 수신함을 열고 발신자 목록을 살폈다. 방금 전 이메일 수신함에서 스팸성 메일을 걸러내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메일 목록에서 쪽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메일의 제목을 보니 회신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메일을 열어 자세히 살펴보니 오래전 폴이 그에게 먼저 보낸 메일에 대한 회신이었다. 회신 메일을 확인하기 전까지 폴은 자신이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다. 만약에 그가 회신을 주지 않았더라면 폴도 그런 사실을 영원히 잊고 지냈을 것이다. 서둘러 내용을 읽어보니 귀하가 요청한 만남에 동의합니다. 메일을 확인한 후 전화를 주시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사실 폴이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만 해도 그에게 답장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폴은 기대하지 않았던 회신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자칫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참을 수 있었다. 폴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유니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자신의 기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폴은 컴퓨터를 끄고 옥상 휴게실로 올라갔다. 거의 뛰다시피 올라오느라 숨이 찼지만 급한 마음에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단축 번호 한 번 키를 눌렀다. 두어 번의 발신음이 울리자 전화기 너머로 유니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폴은 전화기에 대고 그가 회신을 했어. 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유니스도 깜짝 놀랐다.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폴이 소리치는 목소리의 톤으로 보아 나쁜 일은 아니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니스는 폴의 감정이 진정되도록 잠시 여유를 주고 나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폴은 예전의 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유니스가 제안했던 것을 실행에 옮겼던 결과가 나왔다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메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때서야 유니스도 자신이 폴에게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유니스도 폴에게 그런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유니스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로 축하의 말을 연신 건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